해결 중심 단기 코칭 1장 시작하기. 단기 코칭이란 그 이름이 함축하는 것과 같이 단기간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코칭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클라이언트를 지지하기 위해 코치와 함께 나누는 특별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단기 코칭은 또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목적에 집중하게 하는 대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미리 정해진 기간이나 세션 횟수에 따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데 코치의 안내나 도움 없이도 잘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때 끝나게 됩니다. 단기 코칭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코칭에서 코치와 클라이언트 간의 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클라이언트가 이미 갖고 있었던 기술이나 생각 또는 그 외의 많은 능력들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결함을 찾아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하려고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유능하고 기량이 풍부하고 탄력성 있는 자신의 삶과 직장 생활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코치의 역할은 이렇게 이미 존재하는 자원들을 토대로 하여 해결책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코칭을 진행하게 되면 개입은 단기간에 끝나지만 그 결과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대부분은 성공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은 클라이언트가 단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건 아니면 광범위한 비전을 갖고 있건 그가 직장이나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안정을 되찾길 원하건 직원들의 능력을 좀 더 잘 키워줄 수 있기를 원하건 좀 더 나은 직업을 찾기를 원하건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숨겨진 잠재력을 개발하기를 원하건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클라이언트는 자신도 어찌할 바 모르는 위협적인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되었거나 느닷없이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어 힘겨운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클라이언트는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능률적으로 자신의 자원과 능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지지를 받고 방향 전환이 되면 고마워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설명하는 단기 코칭의 기술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변화를 만드는데 필요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접근으로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코치가 클라이언트와 장기간 계약을 하여 정기적으로 정해진 코칭 세션을 진행하거나 개인적 개발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사정이나 사후관리, 팔로우업만을 하는 경우라도 단기 코칭 기술은 코치에게 클라이언트와 좀 더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하고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변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보는 기쁨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엘리자베스의 사례. 27세인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코칭을 받고 싶은 건지 그렇지 않은지 확실하지 않고 또 그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고 주저하면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후부터는 코칭을 받기로 굳게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만 직장 동료가 주는 스트레스를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너무 오랫동안 직장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기 때문에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집중할 수 없고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없으며 매일 아침 동료와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직장 일에도 지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척 해보기도 했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매일매일 받는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는 그녀가 매일 아침 두려움과 엄청난 부담을 안고 출근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책상에 앉아 일을 대하게 되면 동료에 대해 잊고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비록 직장 상사가 그녀의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만간 알아차릴까봐 걱정이 되긴 했지만 아직은 그것에 대해 어떠한 지적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사는 엘리자베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겼고 그녀는 그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업계의 고용시장은 많은 회사에서 인원 감축과 합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거의 공포감을 느끼면서 실직해서 아파트를 잃게 되는 불행한 사건들을 상상하곤 하였죠. 우리는 그녀가 이러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자신이 실직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어떤 경고나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는 점에 관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지금까지 동료와 지내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대하고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거나 그냥 옆을 지나치기만 해도 하던 이야기를 멈추곤 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매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그녀에게는 한 번도 같이 먹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사생활이나 새로운 남자친구에 관해 한 번도 묻지 않았고 그녀와는 수다도 떨지 않았고 주말이나 휴가를 보낸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교육을 많이 받은 매우 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성격 때문일까? 나의 어떤 부분 때문일까? 하고 자신에게 수백 번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직장 동료 중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일까?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싫어하는 것일까? 상관이 그녀에게 더 특별히 더 마감 시간을 연장해 주거나 쉽게 병가를 허락해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특별한 날에 사무실로 꽃을 보내는 남자친구에 대한 질투 때문에 같이 따돌리기로 한 것일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그들이 남자친구 빌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므로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마 그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승진을 했고 앞으로도 또 승진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그들보다 더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 뭐니 해도 그녀는 회사 내 어느 여직원보다 회계 분야에 관해 더 많이 교육을 받았고 상사는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녀에게 의지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이자 동료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을 알아내느라 머리가 깨질 지경이었지만 그럴 만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상사는 어떻게 해서 다른 직원들이 그녀에게 하는 행동을 보지 못할까? 엘리자베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직장 밖에서의 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녀에게는 잘생기고 자상한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와 함께 지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들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결혼이나 자녀 양육에 관한 것보다는 각자의 직장 생활에 충실한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직장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직장 생활에서 속이 상할수록 남자친구를 짜증스럽게 대하고 정서적으로도 지지해 줄 수 없게 되는 것 같다고 크게 염려하였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녀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성관계를 할 때도 거리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몇 달 동안 혼자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몹시 당황스럽게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당면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힘든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알고자 했는데 그러한 접근 방법이나 노력은 매우 논리적이고 직관적이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난 이 문제의 원인을 알아내야 해 라거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토스터나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에도 이와 같이 합니다.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이해한 다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로 문제 해결 패러다임, problem solving paradigm이나 현대적 또는 구조적 관점, modern or structural view라고 부릅니다. 인간관계는 기계에 생기는 문제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아마 우리가 코칭의 전략과 클라이언트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단기 코칭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코칭 분야에서 접근이 왜 적절한지 잠깐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기 코칭의 기원, 밀워키의 스티브 드 쉐이저와 인스 킴 버그 그리고 그들과 합류한 사람들은 전통적 치료 접근과 달리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 즉 클라이언트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도 해결책을 찾거나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방법을 찾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들은 학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임상에서 일하는 실천가 집단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무엇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에 관해 실험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팔로알토의 MRI, Mental Research Institute of Palo Alto에서 이루어진 인공두뇌학, 사이버네틱스와 의사소통 이론에 관한 연구의 영향을 받아온 이들은 사회 모든 계층의 수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단기 치료 모델에 관한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실제건 상상 속에서건 삶의 문제 때문에 그들에게 의뢰되었거나 스스로 찾아온 사람은 누구든 만났으며 의도적으로 그 어떤 사례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미로키 그룹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을 주는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되지 않는지 또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관심을 두는 대신에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아내고자 했던 것이죠. 이 모델은 귀납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즉, 어느 특정 이론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보다는 단순히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를 관찰하는 귀납적 과정을 통해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러키 그룹이 이론을 던져버리고 심지어는 무이론의 이론, Theory of No Theory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자
그들은 급속도로 새로운 사실들을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팀은 효과가 있는 것을 관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관찰과 학습을 반복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언어가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언어는 대인관계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고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면 우리는 그 단어가 나타낼 수 있는 개념에 관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미지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밀워키 팀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면 할수록 생기를 되찾고 활기를 띠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컨대 직장 생활에서의 부담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불안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욱 낙담하고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팀은 또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미래에 관한 희망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욱더 희망을 갖는다는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의 희망에 관해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더 활발해지고 기운차고 창조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의 반응이 나타났죠. 퍼먼과 아울라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문제중심 대화, problem talk와 구분하여 해결중심 대화, solution talk라고 하였습니다. 해결 구축 패러다임의 주요 원리. 그러면 사람은 코칭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까요?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과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 있는 상태로 변화하려면 우선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행동의 변화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클라이언트는 코치와의 대화를 통해 좀 더 자신감을 가진 상태에 대한 완성된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행동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해결책 창출에 도움이 되는 주제는 특히 더 강조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주제는 최소화하기 위해 약간의 복잡한 기술, 끊임없이 바뀌는 전략과 순간순간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코치가 목소리의 억양과 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단어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코치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아예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하는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감정을 실어서 대화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 이 모든 것이 대화가 갖는 의미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경청하는 사람은 이야기하는 사람 못지않게 대화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순간순간의 선택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코치가 평소 가진 생각과 철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코치는 자신의 역할에 관해서 분명한 기본 신념과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코칭 활동이란 구체적으로 말하고 코치가 일할 때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기본 대전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밀워키 그룹이 클라이언트와 일할 때 효과적이었던 방법과 일반 상식에 따라 발견한 혁신적인 기술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발한 기본 전제들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고치려 하지 마라.
이 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작고 드물더라도 이 규칙의 두 번째 부분은 이미 효과가 있는 것을 고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코치가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는 남자친구인 빌과 현재 거의 완벽하게 어울리는 한 쌍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션에서는 그것에 관해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가 한평생 완벽하게 유지될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적어도 지금 그것에 문제가 있다거나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직장 이외의 생활은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변화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로 클라이언트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단지 동료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치 자신이 클라이언트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빌과 엘리자베스의 관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일일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을 다루려 하지 않고 심지어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그것을 문제의 잠재적인 원인으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 하는 것은 분명히 큰 실수입니다. 만일 어떤 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그것을 더 많이 하라. 당신이나 클라이언트가 하는 행동 중 일단 한 번이라도 효과가 있었던 것이라면 그것을 반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는 책상에 앉아 자신이 처리해야 할 업무 목록과 산더미 같이 쌓인 일을 보게 되면 동료에 관해 잊고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자베스가 일에 집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관해 매우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녀가 생산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점점 더 늘릴 수 있는 행동들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규칙은 코칭에도 매우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치는 실천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나 하루에 2번씩 바깥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코치뿐 아니라 클라이언트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이미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이러한 해결책을 반복하도록 하는 것은 성공적인 코칭을 위한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자신의 삶이 순조롭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대안적인 관점을 갖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것이 효과가 없다면 다른 것을 하라. 클라이언트가 계속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제는 무언가 다른 것을 시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 난 쳇바퀴를 돌고 있는 느낌이야. 또는 난 하루도 더는 이것을 견딜 수 없어. 또는 난 벼랑 끝에 와 있는 것 같아. 와 같은 이야기를 스스로 하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클라이언트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나 클라이언트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만큼은 다 해보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과 클라이언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중단하고 잠시 숨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무언가 다르게 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죠. 당신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해 아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에게 이것에 관해 이야기하면 보통 무엇을 하라고요?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라고 반응합니다. 이러한 반응에 관해 그렇게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먼저 심호흡을 하고 나서 클라이언트가 해온 것 중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는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는 예상할 수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가 하는 행동 중 어떤 것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하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무엇인가 다르게 한다는 것은 매우 다른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사고해야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제4장에서 힘든 상황에서 일하는 방법에 관해 논의할 때 좀 더 충분히 다룰 것입니다.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며 불가피한 것이다. 삶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관점과는 달리 우리의 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들을 살펴보면 변화는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바라지만 우리의 삶은 온통 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느 날도 다음 날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우리는 어제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마도 우리는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새롭게 알게 되고 내일은 오늘과는 약간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강을 두 번 건널 수 없다는 속담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삶의 현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코치는 클라이언트가 코치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해온 작은 변화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작은 변화를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바로 어제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관해 조금 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클라이언트에게는 코치와 만나는 시간을 정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변화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좌절감을 주는 그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다른 것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일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긍정적인 방향이건 부정적인 방향이건 간에 어쨌든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코치의 과업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긍정적 변화를 찾아내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2장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설명할 것입니다. 미래는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창조되는 것이다. 사람에게 과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오늘과 내일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자신이 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만일 누군가에게 죄를 범한 이력이 있다면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더라도 그가 언제나 범죄자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치는 클라이언트의 과거가 행복했거나 장밋빛 인생은 아니었을지라도 모든 클라이언트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은 과거의 노예가 아닙니다. 인간은 과거에 진정으로 힘든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나갑니다. 동시에 오늘의 우리는 항상 어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코칭을 통해 해야 하는 과업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어디서든 발견하고
창조해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내는 것입니다. 작은 해결책이 큰 변화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크고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엄청나게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코치와 클라이언트는 무력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심지어 마비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대굴대굴 굴러 내려오는 것을 기억하나요? 우리는 그저 눈덩이가 굴러 내려오는 길에서 피해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눈덩이가 더 오래, 더 먼 거리를 굴러 내려올수록 더 단단하고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단기 코칭의 목적은 최초의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덩이가 점점 더 커지는 동안 그 길에서 피해 있는 방법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코치는 클라이언트의 방법이 발전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곱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우회하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와 해결책 사이에는 항상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은 많은 코치에게 충격적이고 직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접근을 20년 동안 실천해온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수년 동안 습득해온 모든 직관과 지식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문제 해결 패러다임에 따르면 문제와 해결책 간에는 논리적이고 일관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 이것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다른 많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생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제쳐놓지 말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중에 사례에 대한 예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어떤 해결책을 반복해서 시도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불합리하고 엉뚱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무언가 매우 다른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은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하는 논리적이고 합당한 해결책보다는 이상해 보이는 것이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이 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인간의 논리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도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초에 발견한 이 사실은 밀워키 팀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는 책상에 앉자마자 일에 집중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에 집중하는 오랜 시간 동안에는 자신의 문제에 관해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러한 일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클라이언트 대부분에게 많은 예외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녀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멋진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상사는 그녀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높이 평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외가 어떤 다른 장소, 역할, 과업 또는 사람, 심지어는 일주일 중 어떤 날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사귀어온 좋은 친구나 이웃을 갖게 되었을까요? 서로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많은 커플들도 좋은 두 사람이 다 좋아하는 다른 커플과 함께 어울릴 때는 서로의 관계에서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곤 합니다. 대학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사람도 다른 사회적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해야 할 것에 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질문하라. 코칭의 모든 모델에서 질문은 의사소통의 주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단기 코칭에서는 질문을 의사소통의 기본 도구로 여기고 있으며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도전이나 직면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방법인 동시에 개입이 됩니다. 칭찬하기. 칭찬은 해결책 구축 접근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고 그들이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 인정해주는 것은 그들에 대한 코치의 이해와 관심을 전달하면서 클라이언트가 변화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대화에서 사용하는 칭찬은 클라이언트가 잘하고 있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효과가 있는 것을 더 하도록 부드럽게 격려하기. 일단 칭찬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이고도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문제에 대한 예외도 발견했다면 코치는 클라이언트가 이미 효과가 있었던 것을 더 많이 하고 새롭게 원하는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부드럽게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클라이언트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위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고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것을 사용해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